자,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 이제 제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휘어진 공간, 예, 이라고 하는 거, 즉, 그 곡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곡률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미분 기하학 시간에 이제 다루는 개념인데요. 일단 이제 미분 기하학 수업을 들어가면, 일단 먼저 이 곡선의 곡률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곡선의 곡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미적분학, 그 1학년 미적분학 수준으로 계산할 줄만 알면 그 곡선의 곡률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된 내용은 삼청 공간에 있는 곡면의 곡률. 저 이제 휘어진 곡면이죠. 그 휘어진 곡면의 그 휘어짐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재는가인데,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떠한 그 수학적인 엄밀한 그러한 설명보다는 그 곡률에 대한 좀 기하학적인 걸 좀 조금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삼으려고 하는 거는 그 공간의 휘어짐이 이제 양이냐, 그 다음에 음이냐, 아니면 0이냐. 그래서 이제 가우스 곡률이 0 이상인 거, 그다음에 가우스 곡률이 0인 거, 그다음에 가우스 곡률이 0보다 작은, 자, 그러한 공간의 그 휘어짐을 우리가 그 곡면의 모양을 보고서 어떻게 유추해낼 수가 있는지,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가능한 한 수학적인 그 미분 기하학적인 또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안 쓰고서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평면에 있는 곡선의 곡률에 해당하는 개념을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차원 공간에 있는 2차원 곡면의 곡률, 즉 이제 그 커버처, 특히 가우시안 커버처를 알기 위해서 일단 평면에 있는 곡선의 곡률이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삼차원 공간에 있는 곡선인 경우에는 삼차원 공간에 있는 곡선, 그래서 이 삼차원 공간에 좀 색깔을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이제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다 하게 되면 너무 좀 흐리네. 예. 자, 이런 경우에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곡선의 그 휘어짐과 관련해서는 우리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커버처, 예, 곡선의 커버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토유션. 그래서 이걸 이제 카파라고 하는 거는 자, 얘는 곡선의 휘어짐. 근데 이거는 평면에 있는 곡선에 대해서도 휘어짐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얘가 3차원 공간에 있는 경우에는 평면에 있는 곡선과는 다르게 3차원 공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평면에 놓여 있지 않고 평면으로부터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성질. 그게 이제 토유션입니다. 얘가 이제 커버처고요. 자, 그래서 요 3차원 공간에 있는 곡선에 대한 거를 이 커버처하고 토이션 요 두 가지를 알면 그 곡선의 모양이 무엇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요 커버처에 대한 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커버처. 그래서 평면에 있는 경우에 만약에 곡선이 자 이렇게 평면에 있는 경우에 이 커버처에 대한 이제 직관적인 그 의미는 이 곡선에 있는 각 점마다 요 점에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원으로서 가장 이 곡선을 근접시키는 거죠. 예, 원의 모양으로. 자, 그럴 때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요 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하면 바로 요 주어진 점 P에서의 곡률 커버처 자, 얘는 뭐냐면 요 반지름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즉 저번의 반지름분의 1.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곡률은 점점 커지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 곡선의 휘어짐이 예, 좀 심하게 휘어진 경우에는 요 접하는 요 점에서의 접하는 저 먼 자체가 반지름이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곡선이 만약 이렇게 좀 휘어져 있으면 완만하게 휘어져 있으면 요 점에서 접하는 저 원은 클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클 테니까 곡률은 반지름분의 1이어서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직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접하는 접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굳이 생각한다 그러면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 생각해야 될 거고 결국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률은 0입니다. 직선의 곡률은 0. 자, 그러면 이제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인 경우에는 저 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요 원에 접하는 저 원은 자기 자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곡률은 R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원에 있는 각 점에서의 곡률은 반지름분의 1. 그럼 이제 반지름이 1인 경우에는 즉 단위원인 경우에는 이제 곡률이 모든 점에서 곡률이 다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평면에 있는 이 곡선의 요 곡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제 3차원 공간에 있는 2차원 곡면 이제 two dimensional surface라고 얘기하죠. 이제 휘어진 곡면에서 curved surface. 자, 얘의 이제 곡률을 어떻게 계산할 건가 하는 건데 일단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이제 휘어진 곡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곡면의 휘어짐을 생각하기 위해서 요 곡면의 한 점을 잡았을 때 일단 미분 기하학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냐면 요 점에서 이 곡면에 접하는 접평면에서 정의되는 내적. 그게 first fundamental form이라고 하는 거죠. first fundamental form. 그래서 요 P점에서의 접합 요 곡면을 S라고 하면 또는 M이라고 하면 이제 매니폴드에서 M자를 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서피스 해가지고 S를 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2차원 매니폴드 즉 이제 곡면에 있는 한 점에서 이 곡면 M에 접하는 접평면 즉 TPM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요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 있는 P에서의 탄젠트 벡터들 사이의 내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first fundamental form이고요. 그러면 이제 second fundamental form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지금 3차원 공간에 있는 곡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곡면은 2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요 P점에서 요 탄젠트 스페이스하고 수직인 이제 노멀 벡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통상 우리가 크기가 1인 유닛 벡터, 유닛 노멀 벡터 생각을 하죠. 그걸 이제 n p라고 하게 되면 바로 요 노멀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2차원 곡면의 이제 곡률을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아마 이제 미분기하 접하다 보면 이 커버처와 관련해서 참 용어들이 참 많아요. 커버처와 관련된 용어가 그거 조금 정리를 하면 음, 일단 그 2차원 곡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곡면에 있는 점에서 이 곡면에 곡면에 대한 곡률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가우시안 커버처. 그래서 대문자 K 써가지고 이렇게 가우시안 커버처. 그 다음에 민 커버처. HOP. 자, 얘네들은 P점에서 이 2 dimensional surface 요 M의 곡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이 동영상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바로 가우시안 커버처.
왜냐하면 얘가 인트린식하거든요. 비록 우리는 노멀 벡터를 이용을 해요. 제가 전에 요 미분 기하랑 관련해 가지고 인트린식하고 익스트린식을 구별한 게 있을 겁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근데 인트린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멀 벡터 쓰지 않고요. 그냥 요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탄젠트 벡터만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걔네들 사이의 내적인 퍼스트 펀더멘탈 폼만 가지고서 이제 연구하는, 기본적으로 걔네들을 툴로 해가지고 연구하는 방식이 그게 인트린식한 방법이고, 바로 이 노멀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공면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식이 이제 익스트린식인데, 일단은 우리는 익스트린식하게 지금 이제 설명할 겁니다. 왜? 이 노멀 벡터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우시안 커버처는 근본적으로 인트린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그거를 증명한 다음에 theorem과 에그레지엄,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remarkable theorem이라고 합니다. 가우스가 remarkable이라고 한 표현을 쓸 정도면 가우스 본인 자신도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요 가우스 공률 자체가 인트린식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 가우시안 커버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기하 시간에 이제 이론적으로 어떤 정의에 의해서 계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정의에 의해서 계산하는 그 이론적인 걸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영상에서 지금 이제 그 목표는 곡면이 있으면 이 곡면의 모양을 보고 얘가 양으로 휘어져 있을까? 즉 가우시안 커버처가 양수일까? 또는 음수일까? 아니면 0일까? 자, 그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좀 머릿속에 이제 상상해 낼 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미분 기하학적인 그 대상에 대해서 공률을 접할 때 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우시안 커버처와 민 커버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곡면의 이제 커버처고요. 그 다음에 이 곡면에 있는 P점을 지나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곡선과 관련된 커버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주되게 사용할 노멀 커버처, 노멀 커버처, 카파 서브 N. 여기서 요거는 이제 카파에 해당하는 걸 씁니다. 보통 기호로 K하고 비슷하게 쓰지만 카파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노멀 커버처, 그 다음에 지하 대시 커버처, 그래서 카파 서브 G. 노멀 커버처가 있고 지하 대시 커버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노멀 커버처 중에서 최대 최소 노멀 커버처, 그게 이제 프린시플 커버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카파 서브 1, 카파 서브 2 하고 괄호치기도 해요. 이제 프린시플 커버처. 얘네들은 곡선의 곡률이 이 곡면에 놓여 있는 곡선에 대한 곡률입니다. 이 노멀 커버처와 지하 대시 커버처와 그다음에 프린시플 커버처. 그래서 요 개념도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요 가우시안 커버처를 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요 노멀 커버처를 가지고서 계산하는 거고, 요 노멀 커버처 중에 최대값,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 그게 바로 프린시플 커버처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요 앞 동영상에서 이 그 최대 최소값 정리, 토폴로지에 대한 그 컴팩트 스페이스 상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증명을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을 이용을 해서 이 노멀 커버처에 대해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고, 바로 그 최대 노멀 커버처, 뭐 카파 서브 1을 이렇게 쓰고요. 최소 노멀 커버처 카파 서브 2라고 쓰고, 얘네들을 우리가 프린시플 커버처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로 가우시안 커버처는 요 두 개의 프린시플 커버처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공률을
이 곡면의 곡률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0인지를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노멀 커버처에 대해서 일단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커버처. 자, 일단 노멀 커버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곡면이 이렇게 있으면 곡면에 있는 점 P를 일단 고정시키고요. 그쵸? 예. 그리고 나서 요 P점에서 이 곡면에 접하는 저평면, 자, 얘에 대한 존재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되어 있어야지 우리 미분기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P의 탄젠트 스페이스 일단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세팅해야 되냐면 P에서 요 탄젠트 스페이스의 수직인 노멀 벡터, 즉 이제 n of p고 얘는 기본적으로 유닛 벡터로 가정을 합니다.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로 그리고 얘는 이 탄젠트 스페이스하고는 이제 수직 관계에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이제 노멀 커버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는데 그 노멀 커버처에 대한 이제 직관적인 이해를 좀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뭐냐 하면 P에서 출발하는 요 탄젠트 벡터, 즉 TPM 상에 있는 하나의 탄젠트 벡터를 하나 잡아요. 이렇게 V라고. 자, 그리고 나서 요 V와 요 유닛 노멀 벡터, 이 두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평면. 그러면 이 평면과 예, 예. 자, 이 평면과 이 곡면 M 서피스죠. 의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곡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 평면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이. 그러면 이 평면과 곡면과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자, 이렇게 곡선이 이루겠죠. 그래서 요 평면과 이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요 탄젠트 벡터 V와 그다음에 요 노멀 벡터 n과 n 두 개에 의해서 스팬드 되는 이제 선형 대수학 표현이죠. 스팬드 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요 v와 n of p를 포함하는 평면. 자, 얘와 그다음에 요 서피스 이 m과의 교집합 공통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곡선은 M에도 놓여 있지만 어디에도 놓여 있는 겁니까? 교집합이니까 요 평면에 놓여 있죠. 자, 그러면 자, 요 평면에 바로 이렇게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면 곡선이죠, 얘는. 그럼 제가 아까 평면 곡선에 대해서 이 곡률이라고 하는 거 직관적으로 뭐였냐 하면 그 P점을 잡으면 요 P점에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원의 반지름분의 1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곡선의 이 평면에 있는 곡선의 곡률이거든요. 자, 지금 이 노멀 커버처, 자, 노멀 커버처 n of p 아니지. 카파 n of p라고 하는 거. 자, 얘는 요 v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요그 접평면상에 있는 벡터. 이때도 얘를 단위 벡터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V도 단위 벡터예요. V도 단위 벡터. 자, 그래서 요 V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V 방향으로 요 단위 벡터. 자, 얘를 생각했을 때, 요 카파스 오브 n이라고 하는 거, 자, 얘는 V에 따라서 이제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V 방향으로의 이제 노멀 커버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 핀을 일단 지우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는 지금 이쪽에서 그린 요 평면 있죠? 평면. 즉, 곡면과 그다음에 요 V와 N을 포함하는 평면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요 곡선의 곡률. 즉, 접원의 반지름의 역수. 그래서 얘가 이제 R분의 1. 그럼 이제 V에 따라서 요 반지름은 계속 변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 P점에서
이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 있는 단위 벡터들을 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단위 벡터들 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방향마다 뭐가 이제 결정되냐면 바로 노멀 커버처가 결정되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요거 좀 다시 그려보면, 예. 자, 여기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P점에서 V를 하나 잡았을 때, 그 이 V 방향으로의 이제 노멀 커버처, 그거는 뭐냐면 요 V와 그다음에 단위 노멀 벡터 N을 포함하는 평면, 노멀 섹션인데, 자, 얘와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자, 서피스와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곡선의 곡률. 그러면 이제 요 곡선에 접하는 접원의 반지름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럼 요 V라고 하는 거는 항상 여기서 이제 단위 벡터로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단위 벡터마다 우리가 노멀 커버처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V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 있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들인데, 자, 그걸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 탄젠트 스페이스는 요 M이 2차원 곡면이에요. 2차원 곡면. 거기에 접하는 접평면이니까 요 탄젠트 스페이스 자체도 2차원적인 평면이거든요. 그럼 2차원적인 평면 TPM 상에 있는 P에서 출발하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얘를 다 모아 놓으면 이렇게 크기가 1인 서클이 되는 거죠. 예, 단위원, 서클. 자, 그래서 요 P에서 출발하는 크기가 1인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서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예, 반지름이 1인 단위원. 그러면 단위원 자체는 클로즈드 앤드 바운디드예요. 클로즈드이면서 바운디드. 자, 그러면 자, TPM은 2차원 평면인데 쉽게 얘기하면 R2 평면인데, 자, 여기에 있는 클로즈드이면서 바운디드인 그러한 S1이라고 하는 요 단위 원은 컴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컴팩트 S1이라고 하는 컴팩트 셋에서 실수로 가는 카파 서브 n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얘는 또 그 정의상 얘가 연속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단위 원상에 있는 벡터 v를 잡았을 때 카파 n of v라고 하는 요 실수값, 자,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연속 함수예요. 자, 그러면 결국 최대 최소값 정리에 의해서 컴팩트 셋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 최대값과 최소값에 해당하는 노멀 커버처가 결국에는 프린시플 커버처가 되는 거고, 그 프린시플 커버처를 곱하면 걔가 가우스 공률이 되는데, 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곡면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얘가 양으로 휘어져 있는지 아니면 음으로 휘어져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제부터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곡면을 자, 일단은 이렇게 자, 대충 이제 그 타원체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원체라고 하는 2차원 매니폴드, 투 디멘저널 매니폴드 상에 한 점을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제 그러면 이 점에서의 가우스 공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노멀 벡터를 하나 잡을 거예요. 노멀 벡터. 자, 이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요 이쪽으로 가는 벡터 가능하고 요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도 가능할 겁니다. 크기가 1인 그 퍼펙트하기 때문에 요 점에서 이 곡면에 접하는 저평면의 수직인 걸로
그러면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이쪽 방향도 가능하고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로 해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얘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NOP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대충 이런 모양, 예, 이제 로컬하게 부분적으로 이제 국부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노멀 벡터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저 V라고 하는 단위 벡터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단위 벡터 그리고 요 둘의 를 포함하는 평면과 자, 평면과 의 교집합에 해당한 이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은 지금 자,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곡선은 지금 모양을 잘 보면 이 노멀 벡터와 예, 요 V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얘가 노멀 벡터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노멀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수직으로 있는데 곡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점점 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노멀 벡터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저기 이제 몽키 새들이라고 해가지고 새들 포인트를 만약에 상상을 한다 그러면 새들 포인트 이렇게 세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이 말한장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말한장. 자 말등에 이렇게 휘어져 있지만 말등 쪽에서 보면 배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말한장 모양을 생각을 해보세요. 말한장 모양. 자 그러면 요 점에서 만약 노멀 벡터 이렇게 잡았잖아요. N 오브 P를 그러면 이 곡선은 자, 요 곡선은 점점 이렇게 이 n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n을 감싸듯이 휘어져 있는 거. 그쵸? 대신에 지금 이쪽에서는 요 왼쪽에서는 n이라고 하는 노멀 벡터를 감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 안쪽을 감싸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v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는 예, 이렇게 이 노멀 벡터로부터 점점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 노멀 커버처의 부호가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처럼 이 노멀 벡터 방향으로 이 곡선이 이렇게 얘를 감싸듯이 이렇게 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노멀 커버처의 부호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멀 커버처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렇게 판단을 해보세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그러면 구를 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 요 점에서 자, 요 점에서 P라 하면 저 여기서 n을 노멀 벡터를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잡잖아요. 그러면 P점에서 이렇게 요 곡선은 자 이렇게 요 곡선은 요 n에 대해서 점점 벗어나고 있죠.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감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얘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그래서 요 V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럼 음수가 되는데 만약에 요 n이라고 하는 노멀 벡터를 안으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똑같은 요 v 방향으로의 요 곡선이 요 곡선이 이 바깥으로 잡은 요 노멀 벡터에 대해서는 점점 벗어나는 멀어지고 있는 형태이지만 만약에 노멀 벡터를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전에 제가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잡던 아니면 얘랑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 잡던 간에 결과적으로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는 걸 잡으면 지금 이 곡선은 얘를 향해서 이렇게 점점 감싸는 방향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가꿔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노멀 벡터를 무얼로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v 방향으로의 노멀 벡터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그림상 요 구에서 요 노멀 벡터를 요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하게 되면 v 방향으로의 노멀 벡터는 음수가 돼요. 그런데 이 v를 어떻게 잡던 간에 이 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벡터와 요 n이라고 하는 노멀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잡으면 그거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다 똑같이 그냥 원이에요. 요 평면상에서 다 똑같이 원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간 옆으로 휘어나서 그런데 구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n을 이렇게 잡았으면 n하고 p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v를 이쪽으로 잡았을 때 이 v와 n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평면에 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이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V와 수직으로 이렇게 V를 또 다른 V를 잡아요. 탄젠트 벡터를 그러면 이 탄젠트 벡터와 n을 포함하는 평면과의 요 구와 요 평면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똑같이 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요 구의 반지름을 만약에 r이라고 하면 예, 반지름 r이라고 하면 바로 요 평면과 요 반지름이 r인 구와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 원은 결국에는 반지름이 r인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v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는 결국에는 다 뭐가 되냐면 자, r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모양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탄젠트 벡터 방향, 그러니까 이제 v 방향으로 예,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v와 노멀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과 요 구와의 예, 와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다 모양이 똑같이 예, 반지름이 r인 원, 이 평면에 놓여 있는 반지름이 r인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결국 노멀 커버처가 r분의 1로 다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최대 노멀 커버처도 r분의 1이고 최소 노멀 커버처도 r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v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때 점점 이렇게 이 노멀 벡터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죠. 그럴 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음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음수로서. 즉, 노멀 벡터를 이 구의 바깥쪽으로 잡게 되면 모든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는 모두 다 마이너스 r분의 1이에요. 대신에 반대로 노멀 벡터를 요 구 안으로 들어가게 잡으면 그런 경우에는 또 모든 점에서 또 모든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는 그냥 요 반지름분의 1의 양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요 가우스 공률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프린시플 커버처의 곱인데 그 프린시플 커버처라고 하는 게 요 노멀 커버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해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노멀 커버처가 모든 방향으로 노멀 커버처가 다 상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1이거나 또는 r분의 1이거나 그 이제 노멀 벡터 무얼로 잡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r분의 1일 수도 있고 또는 플러스 r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노멀 커버처와 최소 노멀 커버처가 똑같이 마이너스 r분의 1이거나 또는 똑같이 r분의 1이니까 그 둘을 곱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r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구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1인 9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모든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가 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우스 공률은 결국에는 똑같이 1이 됩니다.
그쵸? 예, 반지름 1인 9 같은 경우에는 예, 모든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최대 노멀 커버처도 마이너스 1, 최소 노멀 커버처도 마이너스 1이면 곱하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반대로 잡아가지고 구 안으로 들어가게 노멀 벡터를 잡으면 자, 이런 경우에는 또 모든 방향으로 노멀 커버처가 다 이제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최대 노멀 커버처도 1, 최소 노멀 커버처도 1. 그냥 곱하면 1. 그래서 결국에는 노멀 벡터를 무얼로 잡던 간에 결국에 가우스 공률은 항상 똑같은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 한 장 모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한 장 모양인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죠. 말 한 장 모양인 경우에는 자, 등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배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자, 요 점에서 자, 노멀 벡터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을 때 만약 V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때 요 V와 N을 포함하는 평면과 그 다음에 요 말한장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약 요 선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요 V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는 그쵸? 요 V 방향으로 노멀 커버처는 양수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n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휘고 있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요 V와 수직이 되게 또 벡터를 하나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요 방향으로 요 N과 요 W를 포함하는 평면과 그 다음에 요 말한장과의 교집합 부분은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곡선 같은 경우에는 n이라고 하는 요 노멀 벡터와 어때? 점점 멀어지고 있죠. 감싸지를 않고 이제 이렇게 멀리 휘어진다. 예. 가면 갈수록 n로부터 더 떨어지게 휘고 있다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 자, 그래서 요 V 방향으로는 노멀 커버처가 양수, 요 W 방향으로는 노멀 커버처가 음수. 자, 그럼 그 둘을 곱하면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때 이 노멀 커버처의 최대 노멀 커버처와 최소 노멀 커버처.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 이 평면과 이 서피스와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 곡선 있잖아요. 그 곡선들에 대한 곡률 중에서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걸 잡는 거거든요. 그때 그 가장 큰 노멀 커버처와 가장 작은 노멀 커버처는 이 서로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수직 관계. 그때 가장 많이 심하게 휜 게 최대 노멀 커버처가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이제 그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양수냐 음수냐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가장 심하게 휜 거, 그 다음에 그거와 이제 직각으로 이제 수직 방향으로는 가장 심하지 않게 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해요. 그거는 이제 미분 기하 시간에 우리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이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이제 수직 관계에 있게 되고요. 그때 그 아이겐 벡터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들이 바로 이제 프린시플 커버처가 되는데 예, 걔네들은 그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 자, 그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요 공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자, 이 곡선이 양수로서는 일단 가장 커요. 그러니까 최대 노멀 커버처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휘는 거, 자, 이렇게 휘는 거는 음수예요. 음수. 그러면서 최소 노멀 커버처가 돼요. 근데 얘는 음수이고 이렇게 휘는 거는 양수이니까 그 둘을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P점에서의 요 그 새들 포인트 점에서의 가우스 공률은 음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제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겉표면을 보고 자 얘를 2차원 매니폴드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얘가 이제
이제 매끄럽게 휘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제 뾰족하면 안 되고 매끄럽게 휘어져 있는 곡면을 보고서 얘는 2차 저 가우스 곡률이 양수가 되겠다 또는 음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왜 가우스 곡률이 이제 양수냐 음수냐 또는 0이냐가 중요하냐면 0인 걸 제가 설명 안 했네요. 자, 평면 같은 경우 자, 이 평면 자, 얘는 요 점 P에서 단위 벡터 V를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 평면의 수직인 법벡터 뭐 이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반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잡아도 상관없는데 자 이런 경우에 요 V와 N 자 이 둘을 포함하는 평면과 자 이 주어진 평면 자 얘는 이제 2차원 매니폴드 자 요 평면과 그 다음에 이 N과 V를 포함하는 요 평면과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직선이죠. 이렇게 직선. 직선. 그 직선 같은 경우에는 곡률이 0입니다. 0. 자, 그러면 모든 단위 벡터 어떻게 잡던 간에 얘는 다 모든 단위 벡터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노멀 커버처도 0이고 최소 노멀 커버처도 0이고 그럼 그 둘을 곱하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게 하나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이런 실린더. 자, 그래서 지금 얘 반지름이 R인 이러한 실린더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요 실린더 위에 있는 각 점에서의 가우스 곡률이 자, 뭐가 될 것 같나요? 여기서 P점을 하나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노멀 벡터를 바깥으로 나가는 걸 하나 잡아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P점에서 자 요 실린더를 M이라고 했을 때 요 M에 접하는 접평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접평면에 있는 단위 벡터를 V를 하나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요 얘와 자 얘와 수직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방향으로 또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면 요 노멀 벡 아니 요 탄젠트 벡터와 요 노멀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과 요 실린더와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곡선은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이걸로 해서 바로 이직선이 되죠. 이렇게 이직선. 그렇죠? 이 실린더와 그 다음에 V와 자, 이거 V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N을 포함하는 평면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곡률은 0이죠. 그러면 얘와 수직으로 자 이제 W를 하나 잡을게요. 그러면 자 이거 이제 그림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뉘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P가 이렇게 있고 노멀 벡터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P에서 N하고 수직이면서 자 이렇게 W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 수직으로. 그리고 요 W는 요 벡터 V하고도 수직 관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N과 W를 포함하는 평면과 요 실린더와의 교집합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원은 지금 이거 반지름을 R로 했잖아요. 그럼 요 반지름이 R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W 방향으로의 이 노멀 커버처는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요 이 원의 반지름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자, R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자, 이제 가우스 곡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우스 곡률은 아까 V 방향으로의 가우스 곡률은 0이에요. 0. 그리고 점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탄젠트 벡터를 잡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이
n과 탄젠트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는 이러한 곡선을 쭉 이루다가 이렇게 이루다가 바로 이 w에 대해서는 n과 w를 포함하는 평면에 과 m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딱 반지름이 r인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가우스 이 노멀 커버처는 마이너스 파트였네요.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왜? 노멀 벡터 n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이렇게 휘고 있죠. 요 원이.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요 노멀 커버처는 마이너스 r분의 1. 그러면 바로 얘가 최소값의 노멀 커버처고, 아까 V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가 최대 노멀 커버처가 돼요. 그러면 이 둘을 곱한 값이 가우스 공률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 실린더도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공률이 다 0이 됩니다. 요걸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A4지 있죠? 평평한 A4지. 그 평평한 A4지를 휙 감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둥글게 감아서 하면 바로 얘가 되거든요. 요 실린더. 그러면 이 평면이나 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 실린더를 만드나 이 미분 기하학적으로 요 거리 개념 바뀌지 않으면서 요 모양을 뒤틀리지 않으면서 그때로 가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거리는 조금 이제 바뀌는 게 있긴 있지만,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요 평면이나 자 얘나 가우스 공률은 이제 똑같다. 자,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우스 공률이 음수인 거, 자, 요거 조금 응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예, 아까 이제 실린더는 그냥 둥글게 말린 거잖아요. 요거는 가운데를 더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가 좁고 점점 얘네들이 이렇게 커져가는, 자, 이런 모양.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공률이 음수가 돼요. 이러한 모양의 국면인 경우에는. 자, 왜냐하면 여기 점을 잡아요. 뭐 일단 여기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에서 노멀 벡터 하나 잡고, 그다음에 탄젠트 벡터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요 탄젠트 벡터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는 얘는 양수예요. 하지만 얘와 수직 방향으로, 수직이 되게 벡터 W 이렇게 잡으면, 자, 그러면 요 W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는, 자,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이, 자, 요게, 자, 또 R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W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는 마이너스 또 R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요 V 방향으로의 노멀 커버처는 양수이고 W 방향으로 노멀 커버처는 음수가 되거든요.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여기 이제 각 점마다 다 똑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공면은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공률이 음수가 되는 거죠. 또 이거 말고 이제 슈도 스피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려지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Surface of Revolution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개화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자,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공률이 음수가 되고요. 그러면 가우스 공률이 음수냐 또는 0이냐 또는 양수냐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기하학적인 특징이 있냐 하면, 그것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공률이 음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반지름 아래 원을 그렸을 때, 예, 그럼 이제 평면 같은 경우에, 자, 평면에서 점을 잡고 이 점에서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 요 원의 넓이는, 자, 여러분들 알고 있죠? 파이 r의 제곱. 그쵸? 근데 만약에 가우스 공률이 양수인 경우에는 똑같이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원의 넓이를 구하면 파이 r의 제곱보다 작습니다. 네, 그, 그 구면에 있는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공률이 양수일 때, 한 점만이면 안 되고요. 모든 점에서의 가우스 공률이 양수인, 즉 양으로 휘어진 그러한 국면인 경우에는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한 넓이가 파이 r의 제곱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음의 곡률인 경우에 가우스 곡률이 음수인 경우에는 예, 파이 r의 제곱보다 더 크죠. 그다음에 또 이제 뭐도 있냐면 여기 이 원호의 길이, 예, 원호의 길이 요 평면에서는 즉 가우스 곡률이 0일 때는 이 원호의 길이가 2파이 r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곡률이 양수인 그러한 곡면에서 또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 그 원호의 길이는 2파이 r보다 작습니다. 또 반대로 어 이제 음의 곡률인 경우에는 2파이 r보다 더 크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과 관련해서 자, 평면에서는 즉 가우스 곡률 0인 그러한 공간에서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파이죠. 즉 두 직각의 합과 같은데 가우스 곡률이 음수인 그러한 공간에서는 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항상 파이보다 즉 두 직각의 합보다 더 작습니다. 반대로 가우스 곡률이 모두 다 양수인 그러한 국면에서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항상 파이보다 더 크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프 토프노거프 시어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트라이앵글 가지고서 이 삼각형에 있는 요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서 또 비교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휘어진 공간, 즉 공간이 어떻게 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하학적 성질이 이제 달라진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거를 미분 기하학 시간에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